TV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 이야기 2015 환경 예찬에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아나운서 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환경 예찬에서는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바로 환경부 남광희 대변인님입니다. 자, 그럼 대변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후변화의 A에서 Z까지 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아마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특히 신혼여행지로 널리 알려진 몰디브란 나라가 있습니다. 저 인도 밑에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 섬나라가 210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녹고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 섬나라들, 특히 바다 위에서 높지 않은 그런 섬에 사는 나라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바다 밑에서 강요회의를 하면서 우리 전 세계에다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좀 힘써달라는 그런 이벤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슈퍼 엘니뇨라고 적도의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농작물이 폭등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2080년에는 말라리아에 걸리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무려 6, 7천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기후변화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인 이 기후변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의 개념입니다. 기후변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지구는 0.85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동남아시아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풍이 아주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는 그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는 2003년도에 폭염이 일어나서 무려 7만 명이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후변화로 무려 16만 명이나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들 좀 했지만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기후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볼까 합니다. 앞에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85도 올랐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그 2배가 되는 1.8도씨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특히 여름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렇게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2070년이 되면 말레이시아처럼 아예 아열대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보통 태양에서 햇빛이 지구를 쪼게 되고 그것이 지구를 덮여서 또 이 복사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 복사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온실가스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등 6개의 온실가스가 그 대표적인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와 같은 그런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탄가스입니다. 앞에서 사회자분하고 질문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방기나 트림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가스가 메탄가스인데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게는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습니다. 아산화질소 또는 수소불화탄소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산업 공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그래프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만큼 이렇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신 통계가 2012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6억 8,800만 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199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2배 이상 133%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OECD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핵 전쟁이 지구 온난화와 같이 인류의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지금 집권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두 번째 이 집권기에서 가장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또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중국과 협력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잡자고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 그분조차도 이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한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이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또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모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할 나위 없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해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명 교토 의정서 체제와 달리해서 신기후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후 체제에서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28%를, 그리고 EU는 2030년까지 90년 대비해서 40%를, 일본은 2030년까지 13년 대비해서 26%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패시브 하우스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저탄소 주택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시브 하우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원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요. 그리고 창이 삼중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도 아주 두꺼운 그런 벽을 쓰고 또 지붕도 높은 지붕을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하면 에너지가 90%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주 친환경 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는 집을 지금 태양광 해전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이 태양광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아주 그런 집을 개발해서 운영할 정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선진국은 저렇게 목표도 거창하게 세우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우수한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이겠다고 지난 6월 달에 그 목표를 정하고 유엔에다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또 이 산업계 부담을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비산업계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촉진하는 그런 일종의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은 지금 정부로부터 100톤이라는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 기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A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20톤을 줄였습니다. 근데 B 기업은 반대로 아무런 기술이 없고 오히려 20톤을 더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기업은 줄인 만큼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또 B 기업은 그 100톤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20톤을 사는, 그래서 이렇게 배출권을 주고받는 거래를 한다고 해서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줄이면 결국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B란 기업은 줄이지 못하면 돈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U 국가입니다. 2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EU 국가뿐만이 아니고 한 6개 국가 해서 34개 국가가 국가 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까지 따지면 무려 38개 국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정책을 취한 효과를 보면 유럽은 일찍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33%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영국이라는 국가는 이 배출권 거래 도입하고 나서 무려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50년 후 또는 100년 후에 일어날 우리와 무관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냄비가 있는데요. 하나의 냄비는 지금 센 불로 물을 끓이고 있고 그 안에 개구리가 있고요. 그 옆에 냄비는 낮은 불로서, 약한 불로서 이렇게 서서히 데펴가고 있고 그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냄비의 개구리는 센 불로 이렇게 뜨거워지다 보니까 뜨거 하면서 튀쳐나가죠. 근데 오른쪽 냄비에 있는 개구리는 이 데워지는지도 잘 모르면서 서서히 삶아서 결국엔 죽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라는 솥단지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솥단지 안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뛰쳐나와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지금 지구가 기후 변화라는 열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 온실가스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지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궂으신데 먼 길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라인스 김영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무를 심는 트리플라인이 어떻게 나무를 심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그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씻는다, 샤워를 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남에게 이 피해를 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은 굉장히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좋으나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냈던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할게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 보세요. 여기 있는 나무로 된 마루나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많은 것들이 사실 나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나무는 그 과일들 같은 걸 주죠. 여러분들이 맛이 좋아하는 먹을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의약품들도 나무에서 나와요. 동식물들도 새는 나무가 없으면 집이 없어져서 모두 죽어버려요. 집이 없어지니까 동식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되죠. 그런데 이 나무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잘려나가고 있어요. 영국 그 본토 면적의 크기의 숲이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40년 뒤에는 숲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여기 많은 분들이, 아이들도 어른도 누구나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자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첫 번째 그 게임이에요. 이 아이들은 많이 하죠. 요즘 스마트폰 중독, 이 남녀노소 따질 게 아니에요. 막 어른분들도 다들 집에 가면 고수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아이들도 또 집에서 이거 또 달리기도 하고 뭐 터트리고 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저 많은 노동력이 얼마나 이 나무 심는데 잘 쓰일까를 고민하다가 다마고치처럼 나무를 심었을 때 실제로 이게 심어지고, 이 나무를 키울 때 뭐 물펌프나 비료나 이런 걸 줄 때 광고 아이템을 써서 좀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라는 고민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최근에 미국 버전도 나왔어요. 미국의 디즈니 인터랙티브라는 디즈니에서 게임 만들던 팀이 저희 게임을 라이센스 사가서 미국 버전을 만들고 있고, 이 게임으로 심은 나무가 30만 그루 정도 돼요. 이 중국에 있는 내몽고의 고비 사막 쪽인데, 이 사막이 심은 게 2013년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막이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사막이 숲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거의 사막이, 그 전에 사막이란 걸 몰랐었어요. 저도 갔다가 찾으러 한 30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을 많이 하다가 게임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숲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돈을 조금씩 내서 숲을 만드는 게,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돈을 모금하고 실제 숲이 조성되는 건데, 크게 4가지로 조성이 돼요. 첫 번째, 스타와 함께 조성하는 겁니다. 스타 숲이라 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얼 포레스트라고 해서 그 9.11 테러가 있은 직후 숲을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세월호 숲이나 이런 다양한 숲들을 만들거나,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숲을 만드는 이 다양한 형태로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숲이 런칭이 돼서 잘 모금이 되고 이제 거의 완료되고 있고요. 뭐 아이유 숲도 지금 해서 완료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빅뱅이나 뭐 동방신기 다양한 스타들 숲이 만들어졌어요. 보면 2012년에 저희가 신화숲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신화숲이랑 2NE1 숲이 만들어졌어요. 신화숲을 만들었더니 팬들이 가가지고 돗자리 펴고 그 치킨 매니아를 시켜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화 광고하니까. 치킨 매니아 광고하는 사람이 신화예요. 그래서 치킨 매니아를 엄청 먹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살고,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후미진 곳이었는데 거기에 많이 팬들이 방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타숲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 하정우 씨나 뭐 김수현 씨나 뭐 이런 배우들까지 요즘 만들고 있고, 최근에 또 김우빈 씨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뭐 자기의 숲을 또 만드는 데 돕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스타의 참여까지 늘어난 거죠. 이렇게 저도 나무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디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팬들을 보면, 이 나무가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 그리고 팬들이랑 같이 숲을 첫 번째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여기 오빠가 정말 있듯이 이 오빠 나무를 굉장히 잘 보살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나무에 이제 굉장히 고급 난에 꽂는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팬 수십 명이 꽂아놔가지고 나무가 영양 과다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나무가 영양이 너무 과다하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로 공지했어요. 영양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사랑을 적당하게 달라.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스타숲들이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스타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 명품 돌 뭐 이러면서 이제 생일이나 이럴 때 명품을 주니까 스타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팬들도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랬었죠. 그리고 사실 팬클럽들이 이런 숲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스타의 집 앞이나 아니면 소속사 앞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해가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숲에 가 있어요. 그러고 숲에서 즐기고 피크닉 즐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된 거죠. 작년에 사실 4월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그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에 숲을 만들어서 치유를 한다, 회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숲들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이 오드리 헵번 아들이 진짜인가? 그래서 거짓말 아닌가? 스팸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그 스카이프를 한번 하자, 봐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좀 닮았더라고요. 약간. 예, 그래서 그 숲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1년간 준비해서 올해 4월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이상의 그 기금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숲이 지금 조성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DMZ의 평화를 위한 폴 맥카트니 숲이나 연평해전 사건이 났었죠. 연평해전을 위한 숲이나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네팔에 그 지진이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숲을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메모리얼 숲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숲을 많이 만들었더니 자연스럽게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그 나무들을 재배하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냐면 이런 친구들은 사실 생계를 유지할 방법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심어주고 그들이 직접 관리하고 그걸 잘 키우는 대신에 그 열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커피 같은 것들 한 잔을 우리가 사 먹으면 한 4,000원에 사 먹는다고 치면 이 농부들한테 돌아가는 건 한 40원밖에 되지 않아요.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그 제품들을 수거해 와서 상품화 시키고 팔아서 더 좋은 많은 소득을 줘야겠다 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한 100여 개 이상의 숲을 만들었고 지금 5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몽골, 중국, 아프리카 이런 전 세계 10여 개국에 있고요. 앞으로 20개국 이상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숲들은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나 월드비전 같은 기업들, 그 NGO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이런 다양한 기업들도 저희와 함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현재 3,000회 이상 보도가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나무를 심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2015년에 50만 그루를 심었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런 나무를 심는 것들은 거의 한 5년 전부터 함께 해오던 이런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원래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었고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다가 사람들이 사실 많은 다큐멘터리를 봐줬어요. 그것들을 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식의 변화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들이 행동을 변화하기까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좋은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아마존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사실 행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를 도울 수 있는 나무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나무를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 그루를 향한 1억 그루를 향한 그 발걸음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예,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목숨만큼이나 이 생명, 예, 우리가 가장 소중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디 좁은 이 땅덩어리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올해는 진짜 안 왔죠. 비가 너무 안 왔죠. 그렇죠. 예, 너무 안 왔습니다. 올라면 오든가 말라면 말든가 하지. 잠깐 이건 뭐 진짜 너무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속이 탑니다 이제는. 전 지금 오늘도 잠깐인가 제 모산인 원도봉산을 잠깐 올라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진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산에 가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서부터 금, 토, 일, 월 오늘까지 연 4일을 지금 계속 제가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한산들을 뭐 이렇게 다녀요. 특히 이제 서울 근교산들은 제가 지금 삼각산 자락에 살고 있는데 그 산자리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산은 뭐 수시 다니는데 지금 너무나 진짜 심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메말라 있어요. 계곡이면 계곡, 뭐 강이면 강, 물이 엄청나게 수량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물이 가둬져 있어야 될 저수지, 댐이면 댐이 막 다 바닥을 다 드러내고, 심각한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봄쯤 되면 아마 엄청난 좀 심각한 재앙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저는 제가 올해까지 1985년부터 제가 히말라야를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85년도에 제가 처음 도전한 산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입니다. 8,850m,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이 산을 제가 85년도 처음 도전해가지고 물론 가서 실패를 했고, 86년도 가서 두 번째 가서 또 실패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88년도 세 번째 도전 끝에 제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8,000m를 본격적으로 도전하면서 2007년도 5월 31일 날 제가 이루고자 하는 필생의 꿈인 8,000m 16자를 2007년도 5월 31일 날 로체 샤르라는 8,400m 산을 오르게 되면서 성공하면서 제가 어떤 꿈을 이루고 그리고 살아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넘게, 지금도 계속 저는 히말라야를 제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 이 네팔이라는 곳을 이렇게 1년에도 대여섯 차례씩 갑니다. 그 전에야 이제 2007년도까지는 저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8,000m 16자를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지만, 이제는 산을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그 대자연 속에 있는 8,000m의 그 높은 그런 산이 아닌 이제 인생의 또 다른 8,000m 10자를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이렇게 히말라야를 수도 없이 가는데, 그것이 바로 네팔이 올해 4월 25일 날 이 81년 만에 대강진이 발생된 겁니다. 인도판하고 유라시판이 계속적으로 막 부딪힙니다. 지각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지진이 형성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81년 만에 대강진이 발생되면서 이 네팔이라는 국가가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히말라야라는 뜻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히마라 눈이라는 뜻이고 알라야는 거처라는 곳입니다. 이쪽 곳, 눈이 있는 곳을 이제 히말라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들의 영역, 신들의 거처,
그리고 표현하게 하는 곳인데 그런 이제 아름다운 설살 자연을 갖고 있는 그 속에 네팔이라는 어떤 국가가 그런 엄청난 대재앙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제가 28일 날 이제 대한적자사 긴급 고투님 대장을 맡아가지고 현재 급파가 됐는데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지진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얼마만큼 엄청난 것인가 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재명이 발생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들이 거의 싹 다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나라 그 어떤 경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수입이 거의 주수입인데 그것이 그냥 거의 막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든 잘 살고 좀 좋은 지역 같은 데 지진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보면 제가 일어난 뭐 지진이든 해일이든 이런 부분 일어나는 것들 보면 다 대체적으로 물론 선진 국가들도 물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긴 하지만 후진 국가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하고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네팔이라는 국가도 이게 좀 도시에 발생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산간 오지 마을 아주 열악한 환경 진짜 근거히 살아가는 어떤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산간 오지 마을들에만 이렇게 지진이 발생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의 삶이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흔히들 우리 항상 부르짖는 얘기하는 뭐 진짜 온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그냥 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편하겠다고 막 개발하고 만들고 뭐 그냥 광문 발전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뭡니까? 편해지고 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 이런 부분이 결국에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구를 점점 열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그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문명이 발달된 국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 이렇게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덥구나 올 여름. 더워. 그럼 뭐 에어컨 막 틀면 되지 뭐 그냥. 추워. 그럼 막 온풍기 뭐 뜨겁게 막 하면 되지 막 열 올리고 말이 해가지고 다 그런 게 모든 부분들 기계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추위 더위 기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청정 무공해 지역, 자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염이 안 되고 청정 깨끗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국가들 보면 가장 그런 것들이 무섭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세균, 예를 들면 이제 온난화의 어떤 세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만 변화만 생겨도 그 지역은 무섭게 변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다 외부에서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안 좋은 세균들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하고 저 케냐 쪽에 제가 뭐 우리 코이카하고 국제협력단하고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제가 목요일 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10일 갔다 왔는데 그런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뭐 진짜 제가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것이라고는 다 많은 사람들이 막 도시로 유입되면서 그냥 도로가 더 계속 많이 늘어나고 공기만 더 나빠지고 환경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지 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좋은 쪽으로 나은 쪽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뭐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고 선진 국가들 역시도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 현장에서 자연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심각하고 얼마만큼 더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것은 우리가 진짜 굉장히 소중하게 잘 우리가 써야 되고 가꿔야 되고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현재로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잠시 빌려다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아끼고 진짜 잘 이렇게 가꿔야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 역시 좋은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또 행복하고 어떤 좋은 삶을 어떤 영위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본 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뭐 많이 부족하겠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 지켜 있는 이 가뭄의 이런 현상 이런 부분들도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지금 모든 부분들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발생될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서 어쨌든 우리가 항상 모든 부분에 환경이라든가 자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지켜야지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제가 살아서 이 두 발을 딱 딛고서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난 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나 동료들이 저와 같이 산호보다가 눈앞에서 곁에서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요. 물론 겉은 멀쩡하죠. 저도 저 나름대로 엄청난 많은 실패와 많은 고통과 많은 슬픔과 엄청난 많은 피눈물을 많이 흘렸죠. 동료도 이럴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절대 저는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는다. 저는 꼭 8,000m 이 16자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가 자신을 이겨냈기 때문에 극복해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많은 일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딛고서 그걸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하지 않는 생각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위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에 막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무슨 미리 그냥 이렇게 포기할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도전하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많은 위기가 안 좋은 상황들이 오늘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고 멋지게 아름답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 이야기 2015 환경 예찬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자,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가요? 네. 자,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 섬, 여러분들 몰디브 섬 아시나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의 작품이 기억 속의 섬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015 환경 예찬의 홍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